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말 이틀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이제 여전히 확인된 것은 글쎄요, 쿠팡의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게 또 소비자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서까지 논란이 커지는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이 해킹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짚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민간 합동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쿠팡이 12월 25일 날 이제 자기들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실제로 유출자가 이제 중국에 있고 또 그 사람의 노트북을 회수해서 봤더니 네. 3,300만 고객 개인정보 전체가 유출이 된 건 아니고 네. 3,000개 정도 계정만 유출이 됐고 그것을 네. 노트북에 저장한 걸 강바닥에서 회수해서 전부 이제 파기 처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이제 이게 이제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이 됐고 아직은 정부가 공식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네.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이제 경찰하고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하천에서 노트북이 있는 그렇죠. 거를 발견해서 네네. 꺼내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건 자기 직원이었으니까 네. 이제 그 사람 직원을 중국에 있는 주소 같은 걸 가서 찾아가지고 만나고 신문을 했겠죠. 네.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강바닥에 버렸다 노트북을. 근데 그걸 이제 특정해서 찾아냈고 그걸 아마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000건 정도만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국민의 많은 숫자의 그 개인정보 유출된 건 아니라는 게 지금 쿠팡의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거의 3천만 건 이렇게 전 국민들 대부분의 정보라고 봤는데 네. 3,000건이라고 한 거는 이제 쿠팡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보가 이제 노트북이나 PC에 담긴 거,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된 거는 이제 3,000건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네. 정부 입장은 이게 이제 그 중국인이 접근 가능했다. 한번 조회를 한 거. 네. 이제 그것을 포함하면 이제 3,300만이다. 그래서 쿠팡은 외부에 전송한 거 기준으로 정부는 실제로 접근 가능하게 된 상태까지도 이제 봤던 건데 네.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꼭 외부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이제 유출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법적으로 보면 두 개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어쨌든 3,300만의 개인정보가 이제 침해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루 최대 630만 건, 월 최대 1억 건 이상의 공격을 통해서 이용자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게 노트북 한 대로 과연 이런 규모의 공격이 가능했을지 지금 조사단이 분석 중이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노트북에 이제 용량이 있는데 네. 그 용량에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대규모 정보들이 다 이제 담을 수 있느냐. 네. 그렇다면 이게 그 하나의 노트북에 모든 정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의 다른 공격이 있고 다른 노트북이나 PC에 저장이 됐던 거 아니냐. 그것까지 조사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용의자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그렇죠. 거다. 이런 추정이 네, 그런 가능. 추정을 지금 일단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자기네가 먼저 쿠팡 측에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네. 우리 정부하고는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청문회 나와서 입장은 그때 뭐였었죠? 그때 계속 국정원의 지시 내지는 국정원이 암묵적으로 허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말을 맞죠. 계속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발표할 때도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공시할 때도 네.
정부 지시와 협조하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국정원은 또 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아마 진실 게임처럼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정부하고 갈등에도 이렇게 공시를 한 거는 이제 미국 증권법상 제재를 의식한 그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 미국의 네. 쿠팡 INC라는 미국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도 네. 이제 주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네. 그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금 아마 그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손해가 피해가 크지 않다. 또 한국 정부가 잘 협조 진행을 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면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쿠팡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이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까지 이제 들리고 있는데, 이 쿠팡이 애초에 이번 사태에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자세가 문제가 돼서 이를 더 키운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민간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단은 그 조사나 조사에 대한 정당성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위하면은 정부 조사 결과를 사실은 기다리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먼저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조사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쿠팡 입장에서는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단 소송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이 문제를 빨리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사실은 정부하고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네. 되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SEC의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할 때 일단 3천 건 정도에 불과하다 하고 12억 달러인가요? 상당의 소비자 배상 실시할 거란 내용이 담겨 네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이번에 나온 그 쿠팡에 보상한 그 그겁니다. 전체 액수가 1인당 그건가요? 5만 원을 갖다가 아마 가입자를 곱해서 1조 6,850억 원 네. 규모로 보상한다 이렇게 그쪽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쿠팡이 내놓은 그 1인당 5만 원 이게 참 처음에 5만 원 이러다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보통 경우는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우리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으면 정신적 피해는 한 10만 원 선에서 그동안 법원에서 배상을 했어요. 아, 정신적 피해로요? 예. 그래서 이제 5만 원도 아마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보통 한 10만 원 나오니까 우리 5만 원 선제적으로 한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보상이라는 게 이제 현금 형태가 아니고 네. 할인 쿠폰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쿠팡 그 몰 보다가는 뭐 쿠팡 트래블이나 알렉스 같은 이제 평소엔 잘 이용하지 않는 것까지 쿠팡 다 트래블에 이렇게. 상품 2만 원 그렇죠? 네네. 알록스는 그 약간 명품 네, 판매하는 명품 판매하는데 데라면서요? 그것도 2만 원 이렇게 해서 네. 실제로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보상 역할보다가는 네. 뭐 자사 상품을 다시 홍보하는 역할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반발들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생생내기용 네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홍보 있겠죠.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네네, 비춰준다는 네네, 건데 네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네. 계정 고객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자기네들은 정작 공시할 때는 피해 규모가 3천 건이다 하니까 이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 좀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3천 건이면 2천 건만 해주지 왜 그렇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유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노출이에요. 노출. 네. 그게 뭐가 달라요? 그 말은 약간 노출은 그냥 이제 일부 이렇게 외부에 보여줬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상태였고 네. 유출은 완전히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출이라고 썼다가 이제 정부에서 유출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네. 이게 나중에 팩트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노출도 여전히 이제 유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위험은 되게 감소한 거죠. 외부에 나간 것보다는.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유출 개념에는 제3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에 된 것도 유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나중에 다시 회수해서 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나중에 손해배상할 때 좀 참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유출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탈퇴한 회원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탈퇴하면 다시 또 가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네, 보기 싫어서 나왔는데 그거 생각하고 다시 들어간다는 것도 참. 일종의 좀 가입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뭐 탈퇴한 사람에게는 그냥 뭐 현금 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쿠팡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쿠팡 파이낸셜에 대해서 들어가고 쿠팡 페이에 대해서 들어가고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한다고 이제 앞서 뉴스에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실제로 쿠팡에 대한 그 과징금이나 제재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뭐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매출액의 10%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네.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 법은 어떤데요? 현재는 이제 매출액의 3%까지니까 관련 법이 정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이제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그래서 쿠팡 매출액이 41조 되니까 네. 이론적으로 한 1조 2천억 정도까지는 최대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소비자 그 배상 말고 과징금이라는 네네. 말씀이신 네, 거죠. 별도로요. 예. 네. 근데 법을 개정을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10%까지 올리겠다. 개인정보보호에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번 사건에 아마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법 개정된 이후에 이제 사건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뭐 영업 정지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영업 정지 이러면 보통 얼마 동안 영업 정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뭐 1개월, 2개월 뭐 이렇게 뭐 개월을 정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영업 정지라는 게 기존의 그럼 서비스를 다 중단하는 수도 있고 또는 신규 가입을 뭐 중지하는 것도 있고 만약 기존 서비스를 다 중지해 버리면 또 소비자들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신규 영업을 뭐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도 이제 가능할지 여부를 아마 공정위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지금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번 돈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미국의 본사에다가 뭐 로얄티 명목으로 좀 많이 과도하게 넘겨서 한국의 매출이 작은 것처럼 해서 한국의 세금을 적게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좀 보겠다고 그럼 해서 의혹이 잡힌 게 있나 보죠? 아니면은 뭐 이제 있으니까 뭐 조사를 시작했겠죠. 네. 국세청에서 네. 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정부 부처 지금 뭐 10개인가가 지금 TF가 되어 있는데 그 TF에 있는 부처들이 뭐 하여튼 할 수 전방위로 있는 건 한번 다 해보겠다 네. 이런. 쿠팡 관리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한번 조사하겠다 이런 지금 그 입장입니다. 이제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을런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는 벌써 한 50만 명이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미국도 아마 정권 집단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송을 하더라도 네.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거든요. 우리 법은 지금은 소송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만 그 배상을 받게 돼 있어서 네. 우리가 피해자가 3,300명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식의 집단 소송 네. 그거는 이제 소송에 몇 명이 제기한 소송 참여하지 결과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그걸 이제 보상이 되는 거니까.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도 법 개정 사항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면 위로 지금 집단 소송제 확대론이 떠오른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뭐죠? 그 증권 분야 네. 그런 쪽에 이제 한도 하나밖에 없죠. 했는데 이제 네. 이게 확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어쨌든 뭐 소비자들은 이제 피해를 받으면 뭐 배상을 받는 게 확실해지는데 네. 기업들은 상당히 경영상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기업이 뭐 파산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작은 하자가 있어도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우려를 뭐 할 그런 수는 우려- 있겠죠. 그래서 기업도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도입에 네,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송 기간은 네, 네,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이 집단 소송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있나요? 경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배상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네.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참가 신고형으로 한다 네,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뭐 우리 현재 소송하고 좀 비슷하죠. 네. 한국의 소송하고. 그러네요. 한국도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 같은 데서 이런 피해자들 대신 소송을 해주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아, 이걸 손해배상 내용까지 포함하는 걸로 좀 법 개정을 하겠다고 지금 개념보호위원회가 일본은 뭐 발표를 소비자 했습니다. 단체가 먼저 소송으로 기업에게 배상 책임 입증하면은 피해자들이 그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네네. 한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집단 소송제가 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만들면 쿠팡이 여기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네. 쿠팡에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되죠. 예, 그 이제 소멸 시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쿠팡도 쿠팡이지만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어제 네.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점점 좀 심각해지고 이 어디가 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 해킹이나 정보 유출 방법이 워낙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진화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서버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해커가 공격을 해서 뭐 정보를 빼낸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었는데 요새는 KT 같으면 이제 통신망을 해킹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하고 통신망 사이에서 이제 인정 정보를 가로채 가지고 소액 결제를 진행한 거니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되게 특이했었고 실제로 유출이 된 다음에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유출만 되고 나서 그 뒤를 뭐 모르는 상태였는데 KT는 이제 실제로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게 되게 특이했고 쿠팡은 그 사실 내부 직원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접근해서 안 되는 개인정보에 접근을 한 거잖아요. 네. 아주 기본적인 이제 어떤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정보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모두 다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 불감증 뭐 그동안 이제 우리 보안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았는 건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가능한 모든 방법이 지금 다 동원되고 네네.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뭔가 정보 보안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전체 IT 투자 비중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보 보안 투자에 좀 신경을 덜 쓰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네네, 이제 IT 맞습니다. 투자 중에서 한 10% 15%를 이제 주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6% 정도 IT 투자 중에 6% 정도만 정보 보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어쨌든 그 투자액 자체도 상대적으로 되게 적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좀 뭐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또 강제하는 것도 그걸 이제 뭐 예. 기업한테 이걸 얼마만큼 투자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최소한 좀 뭐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가이드 같은 건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기업 매출액이 얼마고 또 개인 정보를 얼마나 다루면 네.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하는 게 좋겠다. 뭐 대기업군이든 예, 대기업, 중소기업군이든 중소기업, 이렇게 뭐 군으로 스타트업, 나눠서 예. 이런 정도 되면은 예. 이 당신의 정도 매출액의 해야지 몇 퍼센트 네네. 정도는 하는 게 가이드라인을 네네. 해주고 이제 거기에 적합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해서 불구하고 해킹이 나면 네. 나중에 좀 그 과징금을 감경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네. 근본적인 해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문제는 얘기하는데 대안이 지금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게 뭐 대안이라는 게 그동안도 계속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계속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기업들이 우선 좀 보안에 대한 의식이나 투자를 뭐 달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이걸 보안에 관해서 좀 지금 현재 방식은 보면 그 체크리스트형 방식으로 ISMSP라는 걸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해킹들을 좀 ISMP요? ISMS라는 이제 개인정보 관리 체계 네네. 인정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 사후에 그냥 이제 문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하는 거여서 그것보다는 좀 실제 모의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실제 해킹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네네네.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네. 모의 침투 테스트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현장 중심의 좀 점검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만들 때도 보안 중심의 좀 설계를 한 제품을 사전에 좀 네. 설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정보 봅니다. 보안은 지금 괜찮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도 사실은 근데 지금 뭐 2025년도에 보니까 뭐 질병관리청, 뭐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해킹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가 그 정부조사센터도 맞아요, 기억납니다. 사고가 네. 났잖아요. 네, 네. 정부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다크웹이라는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된 게 모이는 사이트에 가면 우리 정부기관의 정보도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도 역시 이제 보안 뭐 불감증을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쿠팡 사태로 제대로 좀 보안 매뉴얼이라든가 뭐 대책 또 과징금 기준까지 제대로 마련돼야 조금이라도 좀 기업들이 경각심을 네네. 갖게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그래서 뭐 조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쿠팡 사태는 조금 약간 특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이 사실관계가 지금 좀 정확히 규명이 안 되고 있어서 네. 빨리 좀 팩트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팩트에 맞게 여러 가지 뭐 제재나 뭐 보상이나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보안 관련한 제도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후에 뭐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전 예방이 좀 가능하도록 아까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좀 네. 뭐 테스트를 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 법제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주무 이제 행정 관청이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과기정통부가 있긴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사실은 이제 그 AI 정책 관련되는 부서여서 네. 또 공공은 또 뭐 국정원 이렇게 하고 해서 분리되고 있어서 저는 사이버청이나 이런 것 같은 좀 사이버 이슈만 계속 보고 있는 좀 공공기관도 하나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영국이나 이제 미국도 그렇게 다 아하. 별도의 이제 조직이 있는데 네. 그 논의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